아, 올해가 살면서 제일 한 해가 빨리 간 것 같아. 너는 어떠니? 저도요. 너도? 깜짝 놀랐어요. 올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몰라. 그, 죄송합니다. 또 뭐해? 네. 진짜 올해는 이상하게 뭐 벌써 눈 감았다 떴는데 근데 12월이 지나버린 느낌입니다. 아, 참. 이 이유가 뭘까요? 그 어쩌면은 되게 더 행복한 일이 많아서 즐겁게 웃다 보니까 빨리 지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 복잡하고 고민이 많아서 그거 막 머리 싸매고 하느라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초 318 코 님도 들어오셨고 예슬리아 님도 들어오셨고 네, 디지니 님도 들어오셨고 네, 반갑습니다. 아, 민영 JI 민영지 님께서 지민영 님이신가 보다. 아가가 리틀스타 노래만 들으면 울음을 뚝뚝 쳐요. 참 신기하지? 이런 간증을 자주 듣습니다. 김종익님도 들어오셨고 반갑습니다. 랑랑이님, 네, 또 이렇게 늘 출석해 주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라온님도 반갑습니다. 승현리님도 오늘도 들어와 주셨고요. 김줄라이 83님,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끌림님도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일단 첫 인사 드렸습니다. 12월이 벌써 와서 올해가 진짜 빨리 가는 것 같다는 말씀 드렸고요. 저는 그 최근에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제가 자주 애용하는 그 아이폰 저한테 마음 챙김 기능에서 보면 제가 최근 들어서 한 세네 달간은 마음 챙김 기능을 보면서 통계를 봤더니 행복한 날이 90%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저는 그래서 올해 이런 행복한 기분으로 지내서 더 빨리 지나갔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 벌써 어느덧 마지막입니다. 갑자기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 여동생이 있는데 저랑 한 살 차이예요. 그래서 그 여동생이랑 이제 이런 재난 영화 있지, 막 지구가 망하는 거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그 당시 아마 투모로우였나, 뭐 2086이나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그 막 세상이 갑자기 막 재해로 막 망하는 영화를 봤어요. 네, 그게 끝나고 나서 막 제 동생이 나한테 진짜 너무 무서웠어 막 그러면서 저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영화니까 저는 완전 티기 때문에 뭐 망하는 거고. 근데 이제 동생이 너무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면 어떡해. 갑자기 다 이제 세상이 끝나버리면 어떡해. 막 걱정을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그게 왜 걱정이냐? 물어봤어. 내 동생이 그냥 죽으면 무섭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지. 왜? 지금이 너무 행복하니까 이 행복이 끝날까봐 무서운 거냐? 아니면 아직 행복해 보질 못해서 이대로 끝나면 억울하니까 무서운 거냐? 동생이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진 다음에 그딴 걸 물어보는 오빠를 굉장히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 지금 무섭다는 동생한테 티 오빠가 해주는 말이. 네, 예니 너는 어떠니? 세상이 갑자기 내일 망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한 번 더 해야겠다. 해야겠다. 그냥 그 정도일 것 그 같아요. 정도요. 네, 그러니까 올 한 해가 빨리 지날 때도 그런 느낌이 비슷하게 드는 거야. 그러니까 네. 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해가 빨리 가는 걸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한 해가 가는지도 모르고 뭔가에 너무 열심히 이렇게 몰입해 있었던 걸까? 너무 내가 고민이 많고 힘들었던 한 해일까? 이렇게 돌이켜 보면 분명히 고민도 굉장히 많고 치열하게 살았던 한 해였던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행복한 순간들도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 살 빠진 것 같다고 또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종종 요즘에 이제 라방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얼평은 하지 않는 걸로. 네, 그건 마음속으로. 네. 아, 걱정돼서 물어보셨을 수도 있겠구나. 아, 네, 저는 굉장히 건강하게 요즘에 달리기 맨날 하다 보니까 조금 오랜만에 저를 보시는 분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 이 옷이 좀 그런가 봐요. 제 아내는 매일 보는데 오늘따라 저한테 왜 이렇게 갑자기 살 빠졌어 그러길래 어젯밤에 또 봤잖아. 네, 네, 그렇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올해 이제 어느덧 12월 첫 방이고요. 올해 이제 마지막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승현리님께서 저도 크게 걱정 없는 한 해 보낸 것 같아요 하셨는데, 네, 참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네. 아마 큰 걱정 없이 지나가면 좋은 것 같고 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승현리님도 어쩌면은 큰 고민이나 이런 것도 있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걸 내가 무던하게 잘 넘겼거나 아주 담대하게 뭐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넘기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승현님이 올해 한 해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랑랑이님이 전세 사기 맞았다고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참 그러게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사기 1위 진짜요? 나라입니다. 네. 사기 범죄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고 인구 대비 또 이 사기 범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으로 또 살고 사람들끼리 아직도 그래도 끈끈한 마음으로 또 서로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 옆에 꼭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이용하려고 그렇게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랑랑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세 사기를 맞은 건 본인 잘못은 아닙니다. 네, 사기를 친 놈이 잘못이고 그 놈을 어떻게든 잡아서 응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찰 아저씨들한테 또 힘을 내라고 또 응원해드리고 그런 놈들이 권선징악을 통해서 꼭 나쁜 결말을 맞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저주하면 되는 것 같아. 랑랑이님이 잘못한 건 없어. 그러니까 랑랑이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이제 사람을 못 믿겠어요. 이런 마음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믿는 건 저는 이 세상에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믿을지 안 믿을지는 뭐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지만 저는 보통은 믿는 편이에요. 믿고 저한테 나쁘게 해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냥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그것 때문에 나도 남을 안 믿고 막 내가 막 노심초사하고 막 그러면 그것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나쁜 일이 있었으니까 내년에는 또 액땜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좋은 일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자, 힘내라고 우리 박수 한번 랑랑이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기꾼들 어떻게 한 번에 잡아가지고 이 지옥불에 던져놓지? 진짜 그냥 지옥불에 넣고 막 펄펄 끓여야 되는데 아우 진짜 사기가 제일 나빠. 아니지 뭐 다 나쁘지. 살인도 나쁘고 막 다 나쁘지. 뭐 아동 범죄도 나쁘고 다 나빠. 범죄는 다 나빠. 근데 사기는 이게 사람의 그 마음에 연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간다는 지점에서 다 나쁜 것 같아. 네, 2025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새 10분이 지났습니다. 늘 30분이 요즘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아, 그죠? 네, 청자켓 어디 거야? 너무 예뻐. 이거 도라지 이거 제 아내가 이거 왜 물어보는 거야? 알겠습니다. 네, 참.
네, 리틀스타 때문에 아이가 안 울어서 몇 번씩 불러준다는 분도 있고 고맙습니다. 그걸 불러주지 마시고 민영지님 이제 그냥 그 음원을 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음원이 반복 재생될 때마다 저희한테 수익도 오고 하니까. 민영님도 계속 부르면 힘들잖아요. 하긴 물론 엄마가 불러주는 게 또 맞아 의미가 있긴 하니까. 그럴 때는 엄마가 불러준 거를 유튜브에 올리세요. 그리고 반복 재생 시켜놓으면 아이도 엄마 목소리 들을 수 있고 그 수익이 또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일석이조일 것 같습니다. 네, 일본 팬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멀리서 응원하고 계신다고 고맙습니다. 큐테우코 0310 시호님께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리고 주A94님께서 퇴근해서 호텔에서 듣고 있어요. 왜 호텔에 오셨지? 퇴근하고 네, 뭐 호캉스인가? 네. 노래 들으면서 오늘도 힘든데 버티셨다고. 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참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김태경님, 이 사람이 스탠딩 에그인가요? 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제가 스탠딩 에그입니다. 이빈님께서 제 짝사랑이 오래된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좋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음악이란 건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어떤 사연을 가지고 또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 노래가 더 의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짝사랑 분께 제가 또 고맙다는 말씀 드려야겠네요. 네, 오늘은 제가 이 얘기 해보고 싶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송도 이제 연말이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들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고민하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이 좋을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사실 그 선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한테 줄 선물은 얼추 정했거든요. 좀 뭐 가격대도 그렇고 이런 거 드리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특별히 제 아내한테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은 야 뭐 우리 뭐 사야 되지 않아 이러면서 우리한테 같이 필요한 거는 늘 또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구매하거나 하다 보니까 특별히 제 아내가 어떤 걸 필요로 할까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아내가 평소에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좀 더 관심 갖고 볼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다들 요즘에 그죠 선물 고르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집단지성을 통해서 또 선물을 고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라방에서 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랑랑이님께서 해외 직구로 술을 잔뜩 샀다고. 본인을 위한 선물인 거잖아. 친구들과 같이 먹으면 좋아서 그런가? 네, 일단은 우리 예니한테 한번 물어볼까? 예니는 선물 어떤 거 받고 싶니? 받고 싶은 거? 그냥 나 어떤 거 필요하다 뭐 이런 거. 크리스마스 선물로야? 응. 뭐 아니면 평소에 필요했는데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누가 줬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다 말해봐. 내가 줄 건 아니지만 일단 다 말해봐. 아니 사실 야, 가격대 상관없이 다 말해봐.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 딱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라는 건 아직 딱 막상 말하니까 생각 안 나는데 그 예전에 연말에 그 지인분이 그 선물로 그게 위스키인가요? 저 잘 안 먹는데 그거를 그냥 한 병 툭 주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안 마셨는데도 기억에 남았어? 맛있죠. 비싼 거였어? 아니 뭐 엄청 지금 보니까 엄청 비싼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선물을 받아서 제가 또 새로운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된 그 거잖아요. 세계에 대해서 알게 네, 되니까 그거 더 좋은 선물이다. 너무 맛있고 즐거웠어요. 여러분은 아는데 주변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거를 주변 분한테 선물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때. 너무 좋은 얘기다. 네. 선물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수 있구나. 너무 좋은데? 저도 사실 그런 거긴 하거든요. 저는 올해 양말을 선물할 생각인데요. 에이 뭐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딱 생각하는 게 39,000원짜리 양말입니다. 네. 니시구치 진구마에라는 일본 브랜드의 양말인데 이집트 면으로 짠 100% 순면 양말이에요.
100% 코튼 양말인데 제가 그 양말을 한번 신어봤어요. 고급 양말. 너무 좋은 거야. 그 우와. 신고 하루를 보냈을 때 기분이. 근데 나도 내 돈 주고 비싼 양말 사기 되게 그렇잖아. 그런데 이 세 개를 나도 누군가한테 선물하고 싶더라고. 한 번은 경험해보고 와 이렇게 하루 종일 발이 기분 좋을 수가 있구나. 왜냐면 아무도 내 발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잖아 이 세상에. 그걸 내가 내 발을 챙겨줬을 때 되게 기분 좋구나라는 거를 느껴서 제 주변 가까운 분들에게 한번 선물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인스타그램 상에서의 댓글이 정성스러운 손편지. 네, 너무 좋지. 맞아요. 손편지 같이 주면 너무 좋죠. 손편지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손편지 내용이야. 여러분 손편지를 쓰실 거면 그 안에 손으로 쓴 글씨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약간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좋습니다. 올해 우리 어땠었지? 너와 이런 시간이 되게 좋았어 라든지 크리스마스니까 그 친구에 대한 내가 그 사람 당사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잠깐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손편지가 되게 감동이 오는데 누구야 올 한 해 뭐 수고했어 내년에도 화이팅 뭐 이렇게 짧게 한 두 줄 들어가면 나는 그게 참 그래 조금 더 마음을 담은 손편지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손편지란 형식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 손편지의 내용도 같이 담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왜냐면 요즘에 어떤 물건 사거나 누가 선물을 해주면 거기에 또 그 업체에서 손글씨처럼 인쇄된 엽서를 보낼 때가 있어요. 맞아. 최근에 리바이스에서 조금 비싼 청바지를 샀더니 리바이스 사장이 나한테 손편지를 썼더라고.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 맞아. 외국인한테 그 영어로 손편지를 나 왜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냥 그 비싼 가격을 그치? 이거를 뭐 이제 더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정성스럽게 그걸 해야 하는 건데 전 그거보다는 가격을 좀 그냥 다운했으면 좋겠어.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아무튼 네 뭐 손편지에 대해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곽철영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라온님께서 손편지에 독하지 않은 향수 한 방울 떨어뜨리는 거. 근데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센스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플러팅 느낌도 들고 아니면 약간 그 너무 멋부린 느낌이 들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 너무 이게 그 나를 너무 이제 이렇게 이게 좋지 좋아. 근데 나는 센스보다는 마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무 센스를 부리면 그 사람의 감각적인 느낌, 그러니까 나를 약간 느낌 있게 보여줄 수는 있는데 그만큼 나의 마음이 반감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진심을 최대한 담는 선물이 나는 좋다.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 최악이야 진짜. 제발 그런 거 편지 정말 쓰지 마. 제발 그런 거 나 편지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진짜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행운의 편지 이런 거 진짜 하지 마 진짜. 나 그거 진짜 하지 마. 네, 그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선물 받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많은 분이 남자친구라고 답장 보내시는 거 많고. 진짜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해드릴 수도 없고 이분들도 산타 할아버지도 줄 수가 없지. 굴뚝에 남자친구가 일단 안 들어가지.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남자친구가 집안에 있는 건 주거 침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 한국 사회에서 위험한 거고 그 남자친구는 바로 성추행 그 현행범으로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소원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답장을 주셨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산타 할아버지가 안 믿는다는 거야. 애초에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그걸 소원을 이제 저한테 말씀하신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산타 할아버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뭐 사랑도 믿고
우정도사를 믿는 사람인데 산타 할아버지는 믿지 않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저에게 선물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스탠딩 에그가 뭐 캐롤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약간 그냥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어가지고 뭐 그런 거 빼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로또 1등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은 이게 제가 너무 속물적인가 이러면서 저는 주얼리가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에 어떤 그런 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은 분들이 받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냥 어떤 마음만 담은 것보다 이왕이면 또 이런 약간 내 돈으로 살 수 없거나 좀 사기 부담스러운 것들을 받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선물을 하는 사람 입장도 점점 부담스러워지잖아. 맞아요. 이게 그 결혼식 축의금도 비슷하지. 밥값도 올라가고 가면서 축의금도 올라가고 서로 뭐 부담스러운 상황이 또 이제 생길 수가 있으니까 참 이게 참 선물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세미 유님께서 금융치료 필요하다고 맞습니다. 금융치료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금융치료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원했던 대답은 아니거든요. 마음이 담긴 손편지는 제가 어차피 이제 쓸 거고 그다음 같이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했던 이 양말은 저는 제 아내한테 그 종류별로 제가 이미 트라이를 해봤어요. 근데 제 아내가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이건 이래서 별로다 저건 저래서 별로다 굉장히 까다로운 어떤 심사평이 돌아와서 뭐 그닥 제가 새로운 세계를 선물하지는 못했습니다. 제 아내는 그 무인양품에서 파는 어떤 그 양말이 있는데 그것만 딱 신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걸 더 비싼 걸 해봤는데도 아직 뭐 그렇게 사랑은 바람과 같다 만질 수 없지만 느껴지나 봐. 야 곽철용 이런 거 하지 마. 소룡. 이런 하지 마 진짜. 오늘 경고 진짜 사랑은 바람과 같다 만질 수 없지만 느껴지니까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자. 소룡님 오늘 센스한데. 오늘 진짜 오늘 뭔가 마음이 약간 외로우신가 봐. 약간 이런. 근데 이런 걸 하니까 외로워지는 거라니까 사람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담백하게 가야 돼. 이 그 멘트 담백하게 가야 돼요. 네. 타이지님께서 제 목소리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맙습니다만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자 벌써 오늘 53분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뭘 받고 싶은지 레비님께서 인스타그램에서 작년 신주쿠 버스킹 할 때 앞에서 노래 듣고 사인 받아간 한국인 커플입니다. 기억납니다. CD 소중하게 보관 중이라고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좀 너무 가고 싶었는데 올해는 진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일본 버스킹을 못 갔는데 내년에 꼭 다시 가겠습니다. 네 지금도 너무너무 그때도 되게 큰 추억이고 너무 많은 걸 느꼈던 그 버스킹이었습니다. 버스킹하면서 자꾸 이제 막 눈물이 나더라고. 다비치콕님께서 경남해고 34기 재수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센파이 하셨는데 나는 몇 기지? 아무튼 뭐 제 후배인가봐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 나누고 계신데 그래서 그러니까 선물 여러분 뭐가 좋을까? 그 얘기를 안 해주셔. 선물이 뭐가 좋냐고. 피디님 어떤 선물? 디컷 카본 핸들. 카본 핸들 받고 싶은 거 진짜로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6만 원? 60만 원이요? 네, D컷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그 스포츠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뭔가 그런 더 이제 운전에 더 예민하게 하기 위한 스포츠카의 형태의 그립을 잡기 위해서 나오는 핸들이에요. D컷이. 근데 그거가 카본으로 되어 있는 거. 카본이 이제 가벼워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경주에 나가실 건가 봐. 곧 어디 뭐 밤에 어디 뭐 어디 나가실 건가 봐. 자유로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뭐 경주를 하실 건가 봐. 그래서 저희 PD님은 D컷 카본 핸들 갖고 싶다고 하셨는데 6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선물하기 되게 힘들지. 아내분한테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 아내분이 되게 독실한 기독교 분이셔서 그렇지 쌍욕 먹기 딱 좋아. 아내분이 뭐 종교만 없으셨다면 쌍욕 먹기 딱 좋은. 형 혹시 받고 싶은 선물 있어?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없어? 그런 것도 괜찮잖아요. 운동화? 운동화? 근데 운동화도 왜냐면 연인끼리는 뭐 이제 신발 선물하면 뭐 헤어진다 막 이런 징크스도 또 있고 또 나는 그게 있더라고. 운동화를 이런 데 선물하기에는 이제 의미 있는 선물이잖아.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 그래서 이게 다르면 또 이제 버려야 되니까 좀 이제 뭔가 좀 오래 남을 만한 거 현실적으로 현금. 그러니까 이거 봐 요즘은 이렇다니까. 사실 D컷 핸들도 현금에 가깝지. 60만 원이면 현금에 가깝고. 뒤에 그러게요. 지은킴님께서 얘도 도라 아니야? 남친이 생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플러팅 방법을 알려주세요. 크리스마스 제가 사실 플러팅을 되게 못해가지고 저 진짜 이거 못하는데 그거 자체 얘니 뭐 있니? 남친이 생길 수 있는 너는 플러팅. 너 남친 생길 수 있는 플러팅. 너 약간 남자한테 하는 너만의 약간 느낌 있어? 마음에 드는 남자 있을 때 네가 약간 이거 하니까 좀 되더라. 저 약간 주눅 안 드는 것 같아요. 보통 여자들이 내가 더 좋아하거나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어려워하거나 뭔가 찌긋찌긋한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좀 그렇게 그런 거에서 뭔가 주눅 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럼 주눅 안 들고 네가 딱 하는 거 있어? 뭐 저요? 뭐 하자 이렇게 막 하죠. 되게 그냥 뭐 하자고 해? 뭐 밥 먹자. 뭐 하냐? 뭐 그냥 좀 되게 썸 타는 사람이 있어. 야, 밥 먹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남자가 얘가 나 좋아하나 이런 느낌 살짝 주게? 네, 좀 자신감 있게. 그래서 자신감 있게? 그런 내가 너도 마음에 들면은 땡큐고. 야 이것도 플러팅인가 아니면 이것도 플러팅인가요? 거의 대시 아니야 이 정도면? 그냥 사귀자 느낌 아니야? 대놓고 그런 약간 플러팅. 좀 느낌 주는 거. 그거는 거의 사귀자는 얘기지. 그런 거예요? 오늘도 밥 먹자, 내일도 밥 먹자. 이거는 그런 거. 너랑 같이 내일 아침 먹고 싶어. 이거는 거의 아까 철용님 그건 거의 비슷한 정도. 당신 눈동자에 뭐 이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러게 또 막상 플러팅 뭐냐 물으니까 말을 못하겠다. 내 플러팅이 뭐예요? 넷플릭스 보고 할래. 넷플릭스 보고 할래. 넷플릭스 보고 하려고 또 요즘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너무 약간 너무 그렇잖아. 좀 그렇지 않나? 일찍 집에 가야지. 이제 사귄 사이인데 뭘 벌써 넷플릭스 같이 보면 어떡해. 썸이면은 세미유님께서는 요즘에 무슨 영화 나왔더라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괜찮구나. 근데 이거를 그러네. 그러니까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이거 플러팅이긴 하네. 그쵸? 같이 영화 보러 갈래? 뭐 이런 느낌이니까. 김서영님 내향인의 플러팅은 옷을 멋지게 입. 근데 저 이거 솔직히 말하면 조금 공감되는 게 그래? 엄청 신경 써요. 근데 그거 남이 알아챌 수가 있어? 야 남자는 못 알아채 그거. 그러니까 내향인의 플러팅이 있대. 아니 맞아 나도 그랬던 거 같아. 서영님 이거 남자는요 이게 특별히 꾸민 걸 못 알아챕니다. 말하지 않는 이상 나 오늘 좀 뭐 꾸몄는데 어때? 이 정도 말해야 나한테 잘 보이고 싶나 이때서야 알지. 어떻게 뭘 바꾸고 왔는지도 보통 남자들은 잘 몰라. 앞니 플로팅은 뭐예요, 철영님? 앞니 플로팅 뭐야? 모르겠어. 앞니를 보여주는 거야? 왜? 이렇게 앞니를 보여주는 거. 그게 되나? 이게 먹히나 이게? 참네. 수지 안 돼. 라우님께서는 동네 맛집 커피 맛집 찾았는데 같이 가볼래?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제 제안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구나 플러팅이라는 게. 그쵸 제가 말한 우리 에그 팬분들은 다 되게 약간 이런 올드 패션이다. 나도 예전에 그러니까 요즘 플러팅이라는 거 뭔가 살짝 뭔가 뭘 있죠? 사실 잘 모르는데
형, 뭐 이런 TV에 나오는 플러팅 뭐 있지? 씨, 우리 주변에는 플러팅을 아는 사람이 없어. 씨. 이렇게 플러팅이 약해. 이런 사람들이 무슨 사랑 노래를 쓰겠다고. 뭐, 아 이것도 옛날 건가? 뭐 같이 밥 먹는데 뭐 이렇게 뭐 깻잎 떼준다던가 아, 다 옛날 야, 건가 이것도? 야 깻잎은 이미 논란이 있었던 지가 몇 년 전인데 깻잎 얘기를 하고 있어. 아 미치겠다. 어느새 7시. 아 무슨 뭐하지 진짜? 깻잎 플러팅. 아 죄송합니다. 야 그거 어때? 나 최근에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플러팅은 아니고 제가 이제 어디 식당 가면은 종이, 그러니까 나무 젓가락을 종이에 넣어서 주는 데 있잖아요. 네. 나 그거 봤는데 되게 센스 있게 느껴졌어. 근데 보통은 우리가 젓가락 깔라고 밑에 또 냅킨 이렇게 깔아주잖아. 근데 그 나무 젓가락을 잘 깐 다음에 걔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지그재그로 걔 이렇게 세워서 젓가락 이렇게 놔주더라고. 이제 어떤 테이블에서. 근데 너무 그게 매너 있어 보이는 거야. 여자분이 이렇게 해주는데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위생 때문에, 당연히 위생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아 진짜 감성적이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제 T잖아요. 이 젓가락이 사실 완벽한 평면이 아니라 모든 면이 라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테이블에 닿는 면은 한 선입니다. 그래서 선이 이 면에 닿는 면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병균이 묻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건 거의 안 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깔았을 때 오히려 이제 이 면이 티슈에 닿기 때문에 티슈에 있는 이 세균이 닿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 쇠로 돼 있는 그 면에 닿는 것이 더 선으로 닿기 때문에 이 곡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그냥 까셔도 됩니다. 자, 그걸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요? 그거 왜? 그거야말로 이제 왜냐면 이게 왜 좋아 보이냐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했잖아. 그럼 이제 선과 선이 닿는 거야. 젓가락. 이거는 선과 선이 닿는 거는 이제 이거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만 닿는 거기 때문에 이 X축과 Y축이 닿는 거는 아무 병균이 묻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T라서 그게 되게 로맨틱하게 보였나 봐요. 어머 이렇게 센스 있게 젓가락을 이렇게 놔주다니, 이러면 정말 깨끗해질 텐데. 그런 느낌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래서 그랬나 보네요. 자, 오늘 벌써 7시 3분 이제 여러분과 인사할 시간인데 결국 여러분은 저에게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면 좋을지 아무도 알려주신 아무도 분이. 얘기를 안 해줘. 숟가락 뒤로 놓는 사람 너무 센스지. 맞아. 그거 똑같은 얘기야. 곡률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닿는 면이 없어지죠.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오늘 사연 마지막으로 하나 읽어드리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윗미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해외에 계신 분이라서 영어로 사연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영어 듣기 한번 할까? 영어 듣기? 비포? 근데 내가 읽어주면 영어 듣기가 아니구나. 외국인이 읽어주는 거를 잘 알아듣는 게 영어 듣기지. 왜 K 뭐 콩글리시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 잘 들리는지 한번 해보자고. 좋아요. Before I met you, I had no feelings for music and didn't even know my favorite artist. But after I met you, I entered a new world full of joy. I felt love, fashion, excitement, and happiness. 자, 여기까지 다 따라왔나? 따라왔어? 그것들 하시죠. 따라왔어? 왜, 자,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지금 못 따라오는 것 같아. 아무도 말을 안 해. 다들 갑자기 조용해졌어. 다들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열심히 듣고 있어. 근데 여기 또 이제 옛날에 영어 듣기 때도 그랬는데 여기서 갑자기 저는 김포공항 살아서 비행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뭐 이런 분들 꼭 있다고. 너무 네. 귀엽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에그를 만나기 전에는 음악에 대해서 느낌이 없었고, 심지어 제가 어떤 아티스트를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음악에 대해서. 그런데 스탠딩 에그를 만난 이후에 기쁨으로 가득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사랑과 열정, 설레임, 그리고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꼈고, 그래서 음악과
사랑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그를 통해서 에그를 좋아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저희 스탠딩 에그의 음악을 통해서 음악 자체가 주는 행복을 알게 됐다는 너무너무 감사한 스윗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저도 비슷한 그 뮤지션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노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Loving Spoonful이라는 미국의 6, 70년대에 활동했던 어떤 팀이 있습니다. 저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읽다가 그 팀을 책에 나와서 그 노래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마 금방 아실 만한 노래예요. Dreaming이라는 곡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졌는데 그리고 나서 그 팀에 대해 검색을 해봤더니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팀이라는 그 뭐랄까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도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드리밍이라는 곡이. 그러니까 스탠딩 에어가 그런 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영어 듣기가 쭉 있는데 여러분 오늘 힘드시니까 뒤에는 제가 그냥 번역만 읽어드릴게요. 오직 스탠딩 에그만이 제 안에서 그것을 성취했습니다. Only you have achieved that in me. 근데 여기서 성취했다가 아니에요. 이거를 번역기가 이제 저희를 위해서 이제 번역기로 돌려서 주셨나봐요. 근데 이제 에그 때문에 그렇게 에그만이 저한테 그런 느낌을 줬다라고 이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터 신청해 주셨는데 바로 베터 들려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결국은 여러분은 저에게 보고 있는데. 선물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서영님께서 캔들 제가 사실 캔들을 정말 많이 갖고 있고 제 향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많이 사봤는데 네 캔들은 제 아내한테 주기에는 지금 집에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거 줬을 때 왜 또 샀어? 이럴 것 같아. 근데 아마 다른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캔들과 함께 어떤 그 손편지를 주면 아까 이제 편지에 향 떨어뜨리는 건 약간 너무 못 부린 느낌인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향이야 이러면서 갖추면 그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선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베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베터 1, 2, 3 Better than rules Better than games Better than Netflix You have to think about why life is better than memes Better than shorts Better than YouTube You have to think about why life is oh my boy 오늘 하루만은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걸어봐 boy 머릿속에 항상 독이 쌓인 네가 놓친 이 시원한 바람 모퉁이에 피어나는 꽃 해가 뜨고 지는 아침과 밤 저녁 노을빛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게 다 네 친구야 화면을 끄면 얼굴이 보여 의미 없는 시간 이제는 goodbye Better than reels Better than games Better than Netflix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life is Better than memes Better than shorts Better than YouTube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life is oh my boy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 지금 이 방송을 지인들과 같이 듣는 건 아닐 테니까 여기 솔직하게만 얘기를 해보자. 요거 듣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은
가격 이런 거 상관없어. 상관없이 아 상관없이 그냥 내가 사실 갖고 싶은 거. 진짜 갖고 싶은 거. 아유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나요? 아, 야, 너 먼저 한번 딱 얘기해봐. 진짜 관심 없이. 나 상관없이. 저요? 어. 저는 요즘에는 그거 요즘이 아니지. 그냥 저 애플워치 되게 갖고 싶어요. 애플워치. 응. 정우 씨 듣고 있지? 애플워치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요번에 새로 나왔던데, 그죠? 네, 막 그런 거. 이왕 받으면 또 신형으로 받고 싶잖아. 그런 거. 신형으로 애플워치.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그 뭐지? 셀룰러 모델로 갖고 싶어. 와이파이만 되는 것도 괜찮아. 그냥 제일 다 되는 거. 다 되는 거. 자, 셀룰러 모델. 네, 알겠습니다. 형 솔직히 딱 떠오르는 거. 뭐 그냥 상관없이 그냥 뭐 가볍게 생각하자. 후드티. 이거 좋은 거지. 약간 좋은 브랜드 한 30만 원대. 30만 원대 후드티. 카본 핸들. 이거를 그 저희 피디님 그 아내분께서 꼭 이 방송을 보시고 집에 가서 상욕을 하셔야 되는데 피디님 받을 수 있는 거죠. 안 해줄 거잖아요. 그건 안 해주실 거야. 그거 외에는 안 떠. 그거 왜 안 떠오르? 이분은 자동차 튜닝에 미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케이. 나는 곽철웅님 플레이스테이션 나오잖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야 나. 플레이스테이션 좋겠다. 괜찮겠네. 처음에 소박한 예쁜 선물로 시작하긴 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하나도 안 소박해. 좀 라나돌스님 아이패드 프로 최신형. 이제 나온다. 우리 또 제 아내 너무 부담스럽다. 포르쉐 카이엔 그리고 그 위에 손편지. 포르쉐 카이엔은 2억 넘지. 2억. 소름 끼쳐. 정우 씨 듣고 있었어. 아내한테 제가 뭘 사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카이엔 손편지는 카이엔 모형을 산 다음에 카이엔 아래에 손편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와 너무 부담스럽다. 근데 제 아내는 원래 살 빠진 남편이 선물이었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저는 올해 할 건 다 할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아요. 손편지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물어봤어. 저는 저희 집에 그 체중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사실 몸무게가 얼마나 빠졌는지 아예 몰라요. 그리고 그냥 매일 러닝을 하다 보니까 제 아내가 얼만큼 빠지길 바라는지 나 잘 모르잖아. 근데 제 아내가 한 3일 전쯤 그러더라고. 2주 됐대. 오. 자기가 원하는 건 이 정도였고 이제부터는 덤이라고 생각하겠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 원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실제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리밋이었던 거야. 제가 지금 3달 반 동안 평균 하루에 7.5km를 뛰었는데 지금이 이제 리밋에 이제 다가왔다. 곽철웅님 조니어커 블랙 라벨 뭐 어느 정도 블랙보다 더 위에 있죠. 조니어커가 블루가 더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남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꽤 매력적인 선물이긴 하지. 네. 서영님 카이엔 좋다. 여자분들은 마음이 다 좀 비슷한 것 같아. 서영님이 남자분이신가? 카본 핸들 받고 저도 자동차 램프 바꾸고 싶어요. 서영님 남자분이었어요? 스탠딩 라이브 티켓 DHC님께서도 라이브 티켓 좋죠. 근데 올 겨울에는 지금 뭐 성북 공연 있고, 그죠? 충북 제천에서 공연이 있고, 네, 성북 공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서영님 카본 핸들의 자동차 램프까지. 와 남자분들의 또 로망이잖아. 이런 분들이.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이 방송 여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또 말씀하시면 다른 게 아니야. 남자분들은 정말 공감받고 싶어해. 공감받고 싶어해. 그러니까 게임을 잘하는 여자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게임하는 남자친구를 그냥 공감해주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충분해. 같이 해주면 뭐 너무 고맙지만 그런 건 아니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나도 카본 핸들 이게 뭐야? 카본이 어떤 거야? 그러면서 이제 관심 갖고
그럼 같이 한번 보러 가보자. 이런 정도면 충분한데, 야, 근데 좋아, 우리 카본 핸들 바꾸고 라이트도 바꿀까? 이거는 뭐 금상첨화지. 또 이런 분이 계시는군요. 배기 튜닝까지도 곽재룡님 원하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가 속내를 얘기하고 보면은 아이패드, 애플워치, 애플 제품들도 우리 분들 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그리고 카이엔, 네. 낭낭이님 롯데의 우승. 롯데의 우승. 맞아요. 남자들 공감을 원합니다. 또 하자 필름님께서 조금 한 20분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태국에 갔다가 디자인이 예쁜 걸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서 주변에 선물했다고 또 댓글 남겨주셨고, 와 이거 대박이네. 주 EUI94님께서 매월 사진을 한 장씩 찍은 거야. 매월 같이 찍은 사진들을 그 중에 한 장씩 모아서 그걸로 사진첩을 만든 거야. 로맨틱하다. 이런 거 좋네요. 우리 팬들 중에 이렇게 로맨틱한 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깨달았겠지? 이 선물을 받고 싶은 사람은 사실 다 아이패드나 이런 걸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선물 이제 잘 고르셔가지고, 오늘 그래서 미리 이렇게 선물 고르시라고 이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받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내가 받고 싶은 거 얘기하고 끝내면 되겠다. 현찰로 주면 다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죠? 현찰 선물이 좋은 거구나. 그러네요. 현찰 선물도 꼭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세속적이라고 안 느껴도 되겠다. 어차피 네. 아이패드 받고 싶은 거나 아이패드 살 돈을 주는 거나. 요즘에는 그 카카오 선물하기가 되게 다양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냥 상품권 주고 막 상품권도 그거 괜찮구나. 오로라님께서 저 누나 예쁘다. 우리 얼평은 하지 맙시다. 자, 오로라님께서 누나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또 남자분이신데 저희 방송은 얼평은 하지 않는 걸로. 왜냐면 또 우리 예니가 오늘 거의 생얼이잖아. 네. 또 이제 예쁘다 그러면 내일부터 괜히 힘주고 올 수 있어. 다음 주에 또 막 속눈썹 붙이고 이러면 내가 소름 끼친다고. 그러니까 소름 끼쳐. 막 이거 하지 마, 예니야. 네. 예니는 그걸 안 하긴 하지만 또 이게 사실 이 방송을 많이들 보지 그렇게 많이 보는 건 아니잖아. 한 1000분에서 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만약에 막 10,000명 되고 이랬을 때 우리 예니가 어느 날 너무 막 고심하고 오늘 뭐 입지 막 이러면 내가 그 소름 끼칠 것 같아. 우리가 변하지 말자고. 주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얼평에 막 흔들리면 안 돼. 맞아. 자, 우리는 그냥 각자 우리가 맡은 바 음악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느새 또 50분 해버렸어. 제가 받고 싶은 거는 저 현찰로 그럼 얘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찰 한 20만 원 정도? 뭐야, 우리는 다 되게 솔직하게 막 얘기했는데 왜? 현찰 20만 원만큼 솔직한 게 어딨어? 현찰 20일에 왜? 그 애플워치 얼마야? 그래도 한 5, 60 하지 않나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솔직하게 야, 너 진짜 너무했다. 진짜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좀 크리스마스 선물로 560만 원짜리 말하면은 사달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받고 싶은 건 그러는 거잖아. 와,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 없다 치고 솔직히 받고 싶은 걸 얘기하라 그랬더니 이거 막 물어봐 놓고 댓글에서 물어봤고 왜 대답이 그렇다는 걸 뭘 물어봐 놓고 내가 뭐 면박을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구나. 저는 20만 원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싶은 거 살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해요? 충분할 것 같아. 왜냐면은 아닌가? 이왕이면은 약간 사치하는 느낌이 드는 거를 사보고 싶나? 선물이니까. 아니야, 나 20만 원 정도면은 사보고 싶은 거 살 것 같아. 자, 오늘 1호형은 30만 원 정도였고 미니는 60만 원. 중고가가 60만 원? 나 너무했네 진짜. 진짜 너무했잖아. 그랬구나. 예니는 한 60만 원. 그리고 제 아내는 2억.
하이엔. 뭐 이런 정도로 오늘 얘기가 나왔네요. 에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정도로 선물을 원하는구나. 주고 싶은 사람, 저는 양말 생각했는데 괴리가 너무 크다. 괴리가 너무 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따뜻한 크리스마스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손편지는 기본이고 우리 같이 손편지는 같이 오늘 평균을 내보면 50, 30, 60, 2억 20, 2억까지 평균 치면 평균 1억 몇천까지 돼버리는데 평균 1억 몇천 정도의 돈을 준비하고 거기에 손편지를 넣으면 최고의 선물이 되는구나. 도라 때문에 평균이 1억. 아니네. 그 정도는 아니네. 2억에 하나, 둘, 셋, 넷, 5명이니까 나누면은 4천만 원 정도구나. 현찰 4천만 원에 이제 편지를 넣으면 평균 그 정도로 우리 모두가 마음에 들어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된다는 걸 결론으로 오늘 썸네일 제목 나왔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4천만 원 상당. 네. 이 정도로 오늘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데 크리스마스 캐롤 뭐 이런 거 그 크리스마스 때 하면 되니까. 크리스마스 때 우리 캐롤 좀 준비해가지고 근데 좋아요. 몇 곡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베터 들려드렸고 너무너무 즐거운 라방이었네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 네, 다들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맛있는 거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항상 우리 마지막 얘기하니까 오늘 뭐 먹고 싶어? 오늘은 제가 사실 나오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할 때마다 이게 저희 주차 문제 때문에 못 먹는다 그래서 아주 주차 문제가 항상 있었지. 근데 근데 괜찮아. 저는 오늘 이제 딱 나오는데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만두전골집 만두 전골집. 거기에 좀 생각이 많이 나고 이런 날 오랜만에 먹으면 좋은데 약간 이런 마음이었고 저희 그 망원동에 만나 식당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저는 원래 맛집 얘기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식당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저도 줄 서야 되는 게 짜증나니까. 근데 오늘은 말씀을 드려요. 망원동에 만나인데 맛있어 그래서 만나가 아니라 오늘 만나 그래서 만나. 렛츠 투게더 식당 정도로 하면 되겠는데 만나 식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만두 전골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이제 거기 갈 수가 없게 됐어. 왜요? 얼마 전에 형이랑 한번 갔었는데 진짜? 이명웅이 거기 왔다 갔어요? 그 이명웅 씨가 그 옆에 여기 합정동에 사시잖아. 그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몇 터지더라고. 그거 진짜 좋아하는 집인데 이렇게 유명해지면은 정작 주민이 못 가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이명웅 님의 그 위상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사장님 막 왔다 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집에 그 막 뭐 이름 모를 연예인들은 원래 많이 왔다 갔는데 그러니까 누구요? 그러니까 뭐 나나인가 라란가 그 나나 정도면 나나는 이름 없는 연예인인 거야. 지금 이명웅쯤 되니까 이제 갑자기 이명웅은 지금 이 동네가 들썩이는 거야. 그래서 나도 얘기하려다 말았지. 저도 지금 사장님이 보고 있는 저도 이름 모를 연예인입니다. 라고 말하려다가 정말 이름 모를 것 같아서 너 뭔데? 이 표정 지을까봐 저는 그냥 볶음밥 추가해주세요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네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힘들어졌어. 못 가는구나. 혹시 형 오늘 땡기는 메뉴 있나요? 그 정도? 의정부 부대찌개. 좋다. 의정부도 좋아. 오늘 쌀쌀한데 부대찌개 콜. 그래서 맛있는데. 네. 그래 맞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hello from UAE. UAE면 아랍에미리트인가? 네네. 와 이제 끝날 때 들어오셔가지고 아쉽지만 오늘은 따뜻한 국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연말 준비 잘 하시고요. 추운데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여기까지 진짜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